내가 내일 모레 왕갑인데 뭔 군대이고? 가시죠. 박동아! 제369 단거부대 기관 총사 중! 알겠어요! 땅굴을 지키라. 전쟁과 휴머니즘 또 한 번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화는 서부전선입니다. 자, 서부전선 과연 어떤 얘기인지 강 교수님께서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때는 휴전이 얼마 남지 않은 1954년 여름입니다. 폭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동료들이 이제 명을 좀 달리하고 남복과 영광이 두 사람만 남는데 각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복은 비밀 문서를 챙겨서 돌아가야만 제대로 살 수 있고 한편 영광은 전차를 챙겨서 소위 말하는 땅크를 가지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권이 맞닥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또 비밀 문서를 영광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내놔라 말아라 갈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서로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지막엔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객에게 또 눈물과 궁금증을 함께 전달해주는 영화가 바로 서부전선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사실은 가족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 있죠. 박스 열면은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하면 또 애매해질 수도 있잖아요. 전 양갱 안 좋아하거든요. 양갱이 굉장히 잔뜩 들어가 있는 좀 레트로한 좋게 말해서 복고풍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합선물 세트는 싼 맛이지만 많아야 돼요. 뭔가 많아서 풍성해야죠. 다양하게 먹는 재미가 있고 아 그래 양갱 있으면 이거 너 먹어 하고 나머지는 내가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안 웃겼고요. 안 웃긴 데다가 웃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막 울리려고 하고 웃기려고 하는데 의도는 보이나 몸이 안 따라가주는 이 느낌이 좀 안쓰럽다. 그래서 저는 종합선물 세트라는 말에 좀 반대입니다. 서부전선은 처음부터 이 영화는 코미디야라고 하면서 전투 씬부터가 굉장히 희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그 장병들이 인민들이 쏘는 총에 맞아서 죽는데 그것도 되게 굉장히 오버스러워요. 슬랩스틱 코미디 같아. 그러니까 초반에 집중을 못 시키는군요. 사람이 총 맞아 죽는 장면을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정서적으로 이 영화는 오버하는 코미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설경과 여진구의 그 대립 라인도 시종일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버하니까 개그 콘서트보다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1대1이에요. 연극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총구를 겨눈다. 재미있어요. 네. 그런데 이 얘기를 2시간까지 끌고 가려면 외부적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좀 입체적이라서 다른 재미를 끌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보편적인 인물이에요. 이 남자는 그저 집에 가고 싶은 순박한 나만의 국군. 네. 그리고 집에 고향에 또 예쁜 여자친구를 두고 온 마찬가지로 착한 북한군. 둘이서 2시간 반 동안 싸워봤자 재미가 없겠네요. 색다른 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둘이 같이 수류탄 던지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2시간 반 동안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약간 원맨쇼 두 사람이 하지만 원맨쇼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천성일 감독이 데뷔작이고 네. 그 전에 작품들을 보니까 뭐 7급 공무원 그리고 해적 또 드라마 추노를 집필을 했어요. 다 나쁘지 않은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성일 감독의 그 작가 시절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코미디로서의 장점은 그 한국 코미디 영화의 뻔한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웃기고 뒤에 울리는 네. 전반부는 코미디, 뒷부분은 심파. 이게 한국 코미디 영화의 뻔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작년에 히트했던 해적 바다로건 산장 모두 그냥 코미디로서 쭉 뒤까지 그냥 유쾌하게 가요. 네. 그 호흡으로 유지가 되는 네. 그 힘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천성일이라고 하는 작가의 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연출을 한 작품에서는 본인의 장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한국 영화들이 답습했던 바로 그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일 웃긴 게 이제 말벌한테 말벌이 아니겠구나 그냥 벌집 건드려서 벌에 쏘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퉁퉁 붙는 거? 그게 제일 비극적인 거예요. 분장으로 웃기는 거여서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나마 촘촘하게 만들어진 상황과 대사로 웃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특수 분장을 한 상태에서 웃긴다는 건 어떤 점에서 천성일 감독이 조금 자존심 상해야 마땅한 부분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거기서만 웃었다 이러면 좋은 감독이라면 아 그래 성공했어가 아니라 아니 다른 재밌는 부분은 다 안 웃었단 말이야. 그럼 자존심 상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두 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평론가의 입장으로 봐야 되니까 아 뭐야 안 웃긴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가벼운 걸 좋아하는 아, 저 자신 있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명절에 그냥 가벼운 걸 네. 좋아해서 극장을 찾은 분들은 이렇게 왜 그 뭔가 배설로 웃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 그냥 그 사실 관객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관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코미디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웃길 때 웃는다고요. 그 억지로 안 웃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웃긴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론가니까 웃으면 안 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내가 왜 웃어야 돼? 이렇게 보는데.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마음을 툭 털어놓고 네.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웃기면 좀 깔깔깔깔 포복절도하고 그러는 건데 아까 뭐 설정 자체는 참신했다라고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정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자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문이라고 하는 것을 네.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이 대립하게 되는 건데 그 비문을 설정해 놓은 것 자체가 억지스러워요. 왜냐하면 인민군 소년인 영광이가 네. 굳이 그 좀 낙오된 어색하죠. 상황에서 다른 거 안 가지고 챙기고 비문을 자기가 챙기는 이유도 별로 크지도 않거든요. 설경구가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그 안에 내용도 모르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사람의 대립을 만들어내기 위한 억지 매개로 이 비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가 관객들을 버스 안에 태우는데 실패한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두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입이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렇지만 아마 이 영화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은 우리 20살도 채 안 된 여진구 씨가 참 어떻게 보면 남성스럽고 남자답고 귀엽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자신의 나이답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연기력에 좀 두 분 다 저는 뭐 점점점 일단은 연기력을요 말하자면 그 뭐 김연아 선수 모셔서 여기서 그 트리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연기력을 발휘하기 좀 힘들다. 저는 여진구 씨가 특별한 더 발견은 없었던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설경구 씨가 정말 영화 선택을 잘하는 배우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좀 의아합니다. 가령 최근의 작품들 뭐 타워랄지 이런 작품들 감시자들이 물론 잘 됐지만 그곳에서 설경구 씨 역할 생각해보면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해운대에서 설경구 씨가 관객 1000만을 넘었지만 그랬죠. 설경구의 리딩 역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이번에 서부전선도 보니까 설경구 씨가 과연 대본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조금 의심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그 뭐랄까요 욕망, 배우의 욕망. 일단 흥행이 잘 되는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배우라면 대표작을 남기고 싶겠죠. 근데 사실 네. 설경구 씨 같은 경우는 대표작이 많은 배우 아닌가요? 작품으로서의 대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내가 이 영화만큼은 내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대표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경구 씨가 근데 그런 대표작이 박하사탕 외에는 사실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하고 네. 작업했던 거 외에는 그 이후로는 계속 대중 영화에만 캐스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영화들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지금은 좀 작품의 욕심을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본인한테는 아플 수 있겠지만 뭐 가령 송강호 씨가 계속 맡아왔던 뭐 변호인, 관상 뭐 이런 역할에 있어서의 배우의 비중과 네. 해운대 타워, 서부전선에 있어서의 배우의 비중이라는 건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관객들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비중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연기에 욕심을 좀 더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관객 수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연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좀 선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아무 영화에나 막 나온다. 그것은 본인에게는 좀 오히려 자기 관리를 할 때가 된 마이너스가 듯합니다.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그래도 엄지 평가를 내려봐야겠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 완전히 안 내리신 거죠?
이게 45도죠. 사방 45도. 뭐죠? 이거 이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약간 섞였어요. 그러니까 탐정더 비기닝하고 이게 같이 맞붙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탐정더 비기닝을 이걸 했는데 네. 서부전선도 이걸 하면 그 둘 다 좀 동급의 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탐정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는- 탐정더 비기닝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어진 영화. 진짜 전 반대인데. 탐정더 비기닝이 차라리 제가 다시 줄 수 있으면 좀 더 올려주고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 비해서는 저는 그건 그래도 실소라던가 자잘자잘한 개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탐정과 비교하자면 좀 더 낫습니다. 탐정에 비해서. 그럼 최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반대로 이제 더 포인트에서? 낫다는. 탐정더 비기닝은 코미디잖아요. 네. 한 번도 안 웃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요, 어디서 웃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웃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한 번 웃은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기대됩니다. 네. 저는 서부전선 어이없다. 이야, 깔끔하게 8글.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이 멋진 언어. 보험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야, 역시. 우리 달라. 평론가님도 보여주시죠. 저는 뭐 거기까지 내곡이 안 되고요. 야구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천성일 감독이 잘 던지는 선발 투수예요. 잘 던지는 투수가 타석에 들었을 땐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아웃되죠. 네. 그래서 선발 투수의 파울 플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웃이네요. 그야말로. 아웃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웃될 가능성이 높네요. 알겠습니다. 추천 영화 만나볼게요. 자,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제가 프랑스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러브 인 프로방스 지방. 지금 장르노가 나오는데 레옹의 장르노가 이제는 많이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자신을 떠나버렸던 그런 그 자기 딸이 낳은 손주들이에요. 근데 딸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대책 없이 저 집에 맡겨놨는데 딸이 너무 미운 나머지 처음에는 손주들한테 상당히 투박하게 대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원 생활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 하나씩 둘씩 그렇게 이제 교감을 나누게 되면서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손자들 사이에 교감이 생겨나가는 과정을 프랑스 휴먼 드라마 특유의 호흡, 그러니까 억지로 울리지 않는 그런 심파적인 자극적인 설정 없이도 마음속에 쑥 감동이 밀려 들어오게 하는 가슴 따뜻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춘희 막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들 볼만한 작품들이 좀 있죠. 이 작품도 그런 계보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90이 된 마기 할머니하고 할머니 성함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춘희도 바로 할머니의 성함인데 네. 이 두 분의 관계가 뭘까요? 친구? 사실은 처첩 관계예요. 아들 하나 낳았던 이 마기 할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야 하니 춘희 할머니를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와이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들도 낳았거든요. 이제 아들만 낳으면 내쫓아야지 했는데 참 미운정 고운정 살다 보니 이 둘이 이제 친구가 돼서 같이 늙어가는데 그 세월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촬영 원본만 180시간이라고 해요. 4년 동안 찍었고요. 그리고 2700페이지 프리뷰 노트가 있다고 할 정도니 정말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으려고 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 노후 그리고 노년에 대한 이야기도 어김없이 하고 있는 보다 보면 왠지 뭉클해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같이 가자.